다음은 이제 지금 여권 내분의 네. 어떤 가장 큰 도화선이 되고 있는 사람이 이낙연 이제 전 후보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낙연 후보가 지난번 10일 날 그 마지막 경선 때 뭐 깔끔하게 승복 선언을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낙연이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다들 깜짝 놀란 게 62대 28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 되고 유동규가 구속되면서 민심이 확 바뀐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서 투표했던 그 30여만 중에 24만인가가 했던데 그 사람들은 다 뭐 민주당 지지자들든가 당원들이든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도 뭐 관심 없는 사람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봐도 62대 28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만큼 나한테 얼만큼 돌아오느냐를 계산하고 한다는 거죠. 투표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이 선거인단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절차를 극복하고라도 내가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민주당 성향이거나 중도를 갖고 있더라도 이 최소한 예를 들어서 보수 우파 이런 쪽은 전혀 아니고 그나마 중도 진보, 중도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적극적으로 뭔가 선거인단에 참여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3차 선거인단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진영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이낙연 측은 다 아는 거지만 이재명은 국민의 회초리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거 다 야당의 선동, 가짜 뉴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지금 오늘부터는 역선택도 들어있다. 그 김어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역선택을 지기들도 또 벤치마킹 해갖고 아니 야권 지지자들 그 사람들이 역선택 하려고 선거인단으로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게 대장동 사건 나서 이 선거인단 모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모집해서 다 끝난 거예요. 대장동 그렇죠. 사건 나기도 전에. 그런데 역선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의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죠. 아직 유동규를 구속하기 전이었어요. 이 3차 모집은 9월 1일에서 14일까지 모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 세상이 막 그냥 바뀌게 되는 모멘텀 훨씬 전이에요. 대장동 처음이고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막 뭐 이렇게 그 또 다른 카더라는 정도로 기사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역선택이 말이 왜 안 되냐면 15만 대 7이에요. 이낙연이 받은 게 15만이고 이재명이 7만이거든요. 그러면 15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뭐 보수 우파의 네티즌들이 갑작스럽게 15만이 들어간다? 그 불가능하죠. 이제 결과는 지금까지 이낙연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근데 무슨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했는데 무슨 기다린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이의제기도 했는데 뭐 딱 송영길이가 거부해버리고 이재명으로 땅땅 도장을 쳐준 거 아닙니까? 네. 당에서는. 근데 지금 22명의 의원들이 뭐 불복 그런 관련한 입장 표명도 했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13일 예, 당무회의에서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당무회의. 이게 이제 분기점이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점이.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뭐 대장동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 수사를 지시를 했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축하한다는 말을 꺼냈고, 또 하나는 이재명과의 회동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정도 얘기까지는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경선 과정에 대해서도 뭐 질서 있게 치러진 데 대해서 뭐 다행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일단 문재인으로서는 이재명 쪽에 반 쪽에 손은 들어줘서 완전 손은 안 들어줬지만 그러면 당무회의가 여기도 결과는 저는 뻔을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과정은 이렇습니다. 원래 송영길은 일축을 했다가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당무위원회를 열어라. 최고의사결정 이낙연 측에서. 그래서 그건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당무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왜 지금 뻔하냐면 당무위원회가 70명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당직자예요.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와 당직자,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시도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송영길 대표가 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고 나서 자기가 당연직으로 이렇게 한 당직자나 엄청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송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70명 중에 최소한 제가 보기엔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란 캠프라고 이낙연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9시 45분에 그 정론관 지금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를 해요. 입장문만 발표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입장문을 내놓으라고 기다리는데 1시간 후에, 한 40분 후에나 입장문이 나온 거예요. 입장문은 뭐 이렇습니다. 당무위가 올바르고 현명하게 해라. 그리고 송영길이 당무위도 하기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얘기한 거 대단히 유감이다. 하고 세 번째가 이 위임 투표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참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딴 사람이 그 사람 거를 거수하지 마라. 그건 빼라. 그래갖고 참석한 사람들만 만약 투표로 결정이 돼야 되면 투표를 하게 해라. 해서 이렇게 내용은 사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낙연 측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에게 당무회의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당무회의가 지금 이 송영길 뜻대로 사실 거의 움직인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에는 이낙연의 승복 절차만 남은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당무회의 결정이 나면은 과거 이야기했던 무슨 의총 소집이라든가 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일종의 소송전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어느 정도 막후 정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낙연이가 원래 뭐 이재명처럼 깡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뒷심이 물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버틸 만한 힘이 없어요. 예. 결선 투표 안 해주면 분당이라도 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강력하게 대시를 할 만한 그런 역량이 없어서 정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죠. 다만 저는 이낙연이가 아직까지도 승복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 몸값을 높여갖고 자기 지분을 지금 최대한 얻으려고는 할 겁니다. 왜? 자기들 국회의원들도 또 있는 것이고 호남 지지라는 것을 이낙연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담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확인을 시켜준 셈이고요. 과거에도 JP가 내각의 절반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낙연으로서도 뭔가 그쪽 핵심들끼리 양 캠프의 핵심들끼리 막구 협상이 있었을 것이다. 네. 뭐가 있었을까? 그런 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네. 그냥 완전히 그냥 백기 항복은 이낙연이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또 자기도 자기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고 지지자 말고도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을 자기들이 승계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선대위 구성에 있어도 자기 쪽 사람들의 몫을 챙겨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실리를 챙겨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후에서 양측의 가장 핵심 측근들 간에 협상이 있었지 않겠느냐. 예. 그래 명분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분이 그런 뜻일 텐데 저도 그런 뭐 협상이 당연히 있을 테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승복의 어떤 예정돼 있는 수순일 텐데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될까라는 건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캐릭터.
왜 뒤끝 장렬 아닙니까? 그 조강한 남양주 시장 아시잖아요.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최소 서른을 비롯해서 몇 명 아마도 완전히 그 눈에 들어왔을 테고요. 두 번째, 이재명은 완전히 또 바꿀 거거든요, 사람들을. 왜냐면 지금 친노에서 친문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친노, 친문을 또다시 이 새로운 정권의 어떤 핵심으로 갖고 간다? 그건 굉장히 자기의 어떤 캐릭터에도 안 맞고, 아마도 피비린내 나는 사실 인적 이 교체를 내부 투쟁으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아무리 지금 협상을 해서 지금은 선대위에 함께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그런 어떤 다음 수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협상한 대로 끝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건 좀 저는 의문입니다. 과거 DJP 때도 다 협상해갖고 도장 다 찍어갔던 거 아닙니까? 전에 YS가 민정당을 해체하고 민주당인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내각제 합의 각서까지 다 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측에서 합의 각서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는 우리 몫이다든지 내각의 절반을 우리한테 하라양 한다든지, 과거에도 제가 들은 이야기는 문재인도 그 당시 이낙연 도지사 하는데 그거 호남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연대하자. 손을 잡자. 총리는 당신이 하시오.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디서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낙연이가 물러나면서 후임 총리를 손모 씨를 자기가 모셨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추천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비토해버렸다는데, 그래서 이낙연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총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아무리 혼자 그렇게 여덟적으로 그런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내 자기 세력이 또 엄연히 이낙연 세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호남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남 시장이나 경기 도지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과 이재명 간에 꽤 밀도 있는 합의가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이가 바로 후보가 선출된 뒤에 이낙연의 그런 정치적 입지를 최대한 확보해 줘야 한다고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게 뭐겠어요. 정치적 입지라는 게 이낙연이가 이제 대통령 못 오고 총리도 다 했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낙연이 아니라 이낙연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역정에서 한 번도 이 쉐어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시장이나 이 지사나 그런 그 쉐어가 아니잖아요. 또 여소야대도 아니었고, 이 의회가 그러면 쉐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 상황에서 한 번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협상과 타협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다라는 거죠. 다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인데, 이 사람은 자기 독단적인 그런 행정을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게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 배지 한 번도 안 달아서 국회라는 그런 생리도 잘 모르고, 네. 거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그런 세력 간의 합종 연행과 대화 타협의 그런 논리,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지금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또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그 의혹을 증명해 줄 사람 세 사람을 만났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그런 캠프, 이낙연 계보 중에서도 서른은 강경파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서른 같은 경우는. 예. 그 강경파도 지금 상당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최소 오늘은 설득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이낙연의 핵심들이 지금 딱 이거를 승복으로 간다라고 한 시나리오라면 서로는 그걸 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북에 글을 남겼어요, 오늘도. 그래갖고, 아니,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는데 이거 묵살하면 원팀 가능하겠어? 원팀은 안 돼, 이거. 하면서 이제 대장동 의혹이 벌써 봐. 이재명의 책임이라는 국민이 더 많아.
라는 뭐 그런 뉘앙스로 지금 글을 쭉 썼는데, 이걸 보면 어쨌든 이낙연 캠프가 아직도 강경파들이 저항을 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보다는 서른 같은 사람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고 예. 동교동계에서 그 협상이라든가 정치 세력 간의 그런 타협을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강한 목소리를 내줘야 최대한 지분을 찾아온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미 문재인이 저런 얘기한 것은 이재명한테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뭐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못 바꾼다 이런 판단에 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나 서른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자칫하다가는 완전히 이재명 손아귀에 들어갈 가지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경 목소리를 내겠죠.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것은 문재인과 이재명 간의 회동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이재명 측에서는 회동을 요청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전에 뭔가 정리가 돼야겠죠. 이낙연과 이재명, 또 청와대와 이재명 간에, 청와대에서도 뭐 누가 나설지 모르지만 막구해서 이런 정도의 서로 타협안을 만듭시다. 대타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권력 투쟁에 있어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그 사이 간에 뭔가 주고받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쯤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회동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빨리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 회동했는데 만나갖고 당신은 안 되겠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우리 손잡고 정권 재창출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에 싸우던 이명박과 박근혜도 그때 10월인가 만나갖고 12월 대선 앞두고 만나서 딱 타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고는 조용했죠. 그 후로는. 네. 뭐 어쨌든 청와대에 어저께 그 박경민 대변인과 그다음에 또 관계자발 일문일답을 보면 이 요청 왔다. 그리고 협의 중이다. 요렇게만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상 오늘 승복 과정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국정감사 직전이냐, 국정감사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전이라, 그러니까 한 최소한 8, 9일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 이후에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빨리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시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적어도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가닥이 잡혀야 할 거 아닙니까? 또 검찰 수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윗대가리들이 친문애완견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검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거기 같이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사실과 팩트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얼마든지 양심 선언도 나오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검사들만 있습니까? 또 수사관들이 없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선별해서 뽑았겠지만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지요. 두 사람 간의 회동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 전에 이루어질 건가, 이후에 이루어질 건가, 그런 것도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김어준 등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황교익까지 나서가지고 이재명 지지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이가 여권의 상황 아닙니까? 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권이라는 게 김어준이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또 유시민이도 이제 뛰어들 거 아닙니까? 예,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사퇴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권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제일 총사령관은 이해찬입니다. 뒤에서 다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딱 틀을 짜는 사람이 양정철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양정철이 지금 어디에 코빼기 하나 내놓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놀고 있겠습니까?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이철입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 활개에 쳤는데 지금 이철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안 보이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양정철.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기획하는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고요. 지금 아까 이해찬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전에 이해찬 만났습니다. 이재명. 그 고문 당 고문들 그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는 아직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이해찬이 오늘 한마디 또 뭔 말을 하는지 또 주목되고 있고요. 이해찬과 양정철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네. 예.